네, 들으신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레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미 간 교착 국면을 풀 수 있는 대화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 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 시절에 간 적은 있었지만 네. 13년 주석되고 나서는 이제 처음 가는 거여서 그렇죠. 오는 20일부터 1박 2일 일정인데요. 일단 방문하는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의미가 봐야 될까요? 있죠. 예. 개인적으로 시진핑 개인으로 보이는 부주석으로서 2009년에 갔던 게 10년 만에 북한 평양장을 다시 밟는 거고요. 예. 중국 그 주석으로서는 14년 만이니까요. 그죠? 2014년에 2005년 이었죠. 2005년에 그러니까 14년 만이죠, 후진타워 그렇죠? 주석이 가고 나서부터였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일정이 조금 짧기는 해요. 네. 후진타워 주석 같은 경우도 2박 3일 갔다 왔었고 시진핑 주도 대체로 한 2박 3일 정도 일정을 했었는데 뭐 그 이상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박 2일 오래간만에 가는 행사치고는 조금 짧다는 게 조금 어떨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짧은 일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이야기라던가 풀어야 될 것들이 많았다면 일정을 좀 넉넉하게 잡았을 수도 있는데 1박 2일 일정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대체로 보면 후진타오 수석도 보면은 10월 달에 주로 갔었어요. 네. 10월이 뭐냐면은 그 북중 수교를 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주로 가가지고 2박 3일 정도 가서 성대한 행사를 치르고 그 북한 주민들한테 그 북중 관계의 그 아주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정도 짧게 이렇게 6월 말에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두고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사실 G20은 경제 원래 회의죠. 원래 그 2007년에 이제 무역 그 경제가 나빠졌을 때 그때 예. 이제 생긴 게 G7을 대체해서 G20이 생겨서 경제 관계를 주로 다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 한반도 문제가 유관국들이 다 오지요. 네. 푸틴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아베는 뭐 당연히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까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축전이 벌어지는 북한 당사자인 북한만 빠지고는 사실은 다 모여서 네. 이제 외교전을 펼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후에 오사카 G20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게 되니까 그 앞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 한반도에서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뭐 그런 형태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보니까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놓고 발표하는 게 그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데 3일을 앞두고 발표했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안도 있고 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사이에 이제 시점을 조율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식적으로 이제 김 위원장이 4차례 방중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북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어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걸 좀 노린다고, 어떤 카드를 노린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 사실 방북이. 시진핑 주석도 이런 말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그 사항들을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그 북한 방북 일정을 좀 계속 잡아왔던 거지 않습니까? 2월 달에 방북하려고 그러다가 못했고 4월 달에 방북하려고 그러다가 또 연기되고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로 미루어졌다가 이번에 급작스럽게 그야말로 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면은 중국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편하지 않은 상황이죠. 뭐 너무 잘 알려진 바죠. 홍콩 번재인 그 송환 협약 때문에 홍콩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예,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시진핑으로서는 굉장히 좀 체면을 구긴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가 다를수록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만나면 또 그 이야기도 하겠다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이고 예. 뿐만 아니라 무역 문제는 사실은 그냥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기술 경쟁, 안보까지 다 포괄적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양측이 어쨌든 뭐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북한 문제를 들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시진핑과 이
미국을 압박하거나 미국의 태도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거나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더 말씀드리면 반쪽 카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 카드라는 건 반쪽 카드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미국의 입장과 같이 해서 북한을 좀 압박해주고 제재 그런 그 형국을 계속 유지시켜주게 되면 미국으로 하여금 미중 갈등 속에서의 그 속도나 압박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들어서 네. 만약에 제재를 조금 완화해주는 쪽이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움찔해서 뒤로 해서 좀 중국한테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 경제에 워낙 첨예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으로서는 훨씬 더 국익 차원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북한 문제보다는. 예.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걸 빌미 삼아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제재를 해제해 주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 빌미를 삼아서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처할 수 있는 카드는 어쨌든 경제 제재 형국을 허물지 않으면서 예. 북한을 달랠 수는 그 카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간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짧고 빠듯한 일정임에도 시 주석이 직접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정확하고 좀 명확한 의제가 좀 설정이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갑작스럽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기 그 문제는 의제 부분은 어차피 정상 간의 합의라는 거는 협의라는 거는 다 세팅이 돼야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도 그랬고 지금 지난달에 푸틴 블라디보스토크 네네. 김정은 위원장 방문 때도 그렇고 여전히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 국제사회가 지금 축을 쌓아놓고 있는 경제 제재를 우회하거나 흔드는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시진핑 주석조차도 평양에 가서도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어떤 아쉬움을 달래는 조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래야지 미국과의 대립각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과연 그 시진핑 주석이 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좀 과거의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예. 시진핑과 푸틴 간에 올해만 해도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만나게 되죠. 오사카에서 만나면 또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푸틴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푸틴과 딱 같이 맞아떨어진 시진핑 주석을 만난 말이 체제 보장 이야기를 북한의 체제 보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올해 들어서 저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는 체제 보장 이야기를 중국도 푸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제 제재 쪽이보다는 예. 오히려 체제 보장 쪽에 정치적인 협상 쪽에 그건 사실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때도 연락사무소 문제나 평화협정 문제는 꽤나 조금 합의에 가까웠던 부분이었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에. 예. 그렇다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달래고 북한에게 조금 더 체제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구도로 보면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각에서는 아까 이제 뭐 그 중국이 미국의 외교적 맞불을 놓을 필요가 컸었기 때문에 이런 방문이 어떤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의미를 주지 않겠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연구원님 말대로라면은 일단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북중 간의 우호는 또 공고히 하고 네. 또 그러니까 좀 나아가서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 단계적 점진전 방식의 어떤 그거를 좀 지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예상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단계적이라는 것은 뭐 누누이 우리 청와대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고 나면 이거 미국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틀,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정해지는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말하는 이제 개념화 문제인 거죠. 최종 목표가 정해지고 그 어떻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항목들이 다 정해지고 나면 네. 그것을 순서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한 간에 협상의 여진이 있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정 부분 협상의 여지가 있다. 미국도 계속 폼페이오 국무장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시퀀싱이 문제다. 순차적인가 문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 돌아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고비 때마다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되짚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이 만남 이후에 북한이 어떤 태도를 좀 보이겠느냐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 속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 여지를 넓히기 위해서 예.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금 북유럽 순방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과 평화 이야기, 그런 대화 이야기를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시진핑 주석도 이제 그 여지를 넓히기 위해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바로 우선 이제 대화에 나와서라라는 이야기를 시진핑 주석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얼마나 그러니까는 의지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영변만 일단 협상에 놓는다면 영변을 가지고 얼마나 미국으로부터 값을 받을 것인가. 지금은 경제 제재 해제를 다 해제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걸 좀 더 낮춰서 남북 경협 정도를 가지고 뭐 협상을 하든지 해서 서로 간에 이게 조금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정체된 비핵화 국면에서 어떤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뭐 그런 쪽으로 시나리오를 예상해 본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북 제재 완화의 기조에 있어서 중국이 괴를 같이 한다. 네. 그러면서도 일단 북한이 원하는 것도 대북 제재 완화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얘기를 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대통령의 고민도 그 부분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군사적인 협력 문제 그런 신뢰 구축 문제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유도 다른 데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경협 때문에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그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것이 그쪽 부분이니까 예. 그랬거든요. 그럼 분명히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 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금 쾌를 돌리던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제재 조치 해제 후 이 체제 보장 쪽에 이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였다면 예, 예. 그걸 좀 뒤바꿔서 체제 보장을 통해서 조금의 그 대화에 진전시켜내고 네. 그 다음에 경제 제재 그걸 가지고 경제 제재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시진핑 주석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설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어떤 것을 이제 선을 두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은데 일단 백악관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이제 결정된 이후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 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백악관에서 이야기한 거였죠. 예.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제 그야말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일단 이것은 그냥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세계의 그 북한 핵에 대한 목표가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미국의 목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그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세계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유엔 제재가 유엔의 목적이 그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유엔 회원국이고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이거 서명하고 합의한 사항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이어서 일단 여러 가지 앞서 제가 몇 번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일단 제재의 국면을 허물어뜨리지 않는데 미국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만나는 건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 틀을 깨려고는 하지 마라. 이걸 약간
경고 차원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경고 차원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재가 살아 있어야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재를 누그러뜨리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재를 털어지고 있어야지 어쨌든 비핵화의 동력도 살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 대화도 계속 살아 있다라고 미국 측은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조금 전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대화 내용은 네. 이인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